안녕하세요. 19강 고객은 자신의 니즈를 다 말해주지 않는다 시간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빙산 얘기를 또 다시 해요. 플리에서는 빙산 얘기를 정말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좀 복습도 좀 해보고 그리고 좀 같이 퀴즈를 좀 해보는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저도 같이 이제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네. 빙산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그거잖아요. 고객에게 공식적인 니즈 말고도 있다. 네네. 그래서 고객의 공식적인 니즈가 빙산 어디? 위쪽. 위. 네. 고객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거나 말해주지 않는 니즈. 네네. 이게 밑에예요. 네네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식적인 니즈. 영어로? 영어로 unstated. 네. 맞아요. unstated 이슈? 뭐 그래도 맞고 unstated requirement. 네네. 말해줄 수 없거나 말해주지 않는 이슈 네. 뭐 이런 이야기죠. 조금 더 나가면 위가 더 중요해요, 아래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한, 둘 다 중요한 거 아닌가요? 둘 다 중요한데 네. 이게 위가 더 중요해요. 공식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선은 아예 탈락. 예선의 네. 탈락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식적인 니즈에 대응하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 제안서 작성. 괜찮아요. 공식적인 니즈에 대응하는 네. 걸 뭐라고 하냐면 네. 컴플라이언스를 충족시킨다. 들어봤죠? 네네네. 네, 다 들어본 거예요. 네네네. 컴플라이언스를 충족하지 못하면 예선전 탈락이에요. 네네네. 컴플라이언스는 제안서 작성에 있어서 전략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제안서 작성에 있어서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전략에서 이겨도 고객이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예선 탈락이에요. 우리가 UN 조달이나 미국 연방정부 조달에서는 네. 컴플라이언스 체크하는 실무진이 따로 있어서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평가위원회 테이블에 제안서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더 중요하겠죠. 네. 생각해보면. 네. 그 다음에 빙산 밑에 요 니즈를 충족시키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윈 스트래터지라고 해요. 요거의 닉네임이. 네네네. 컴플라이언스는 경쟁자도 나도 전부 충족을 하죠. 네네. 승부는 어디서 나? 밑에서 나지. 네. 그래서 얘 닉네임이 윈 스트래터지예요. 이기는 전략은 밑에 숨어 있기 마련. 예. 네. 이해되시죠? 네네. 네. 그래서 요 밑에를 빙산 밑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응도 혹은 영어로 우리가 그때 responsiveness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고. 네네. 자, 해보세요. 빙산 위에 대응하는 걸 C로 시작합니다. C로 compliance. 빙산 밑에 고객이 말해주지 않는 것에 대응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responsiveness.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잘 통과했네요. 예. 그러면 다들 잘 맞춰보셨나요? 저는 생각보다 잘 맞춘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네. 예. 그러면 이제 책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번 파트부터는 제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페이지 113쪽에 이 제안서가 얼마나 왜 중요한지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 제안서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수의계약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수의계약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구매 비용을 높인다. 그래서 경영진은 대부분의 구매 결정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공식화된 경쟁 입찰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제안서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입찰 제안서 작성과 제안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산업은 시스템 통합 업체와 플랜트 방위 산업 정도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컨설팅, 교육 산업뿐만 아니라 회계 및 법률 서비스, 금융, 급식, 물류 유통, 면세, 제조 등 전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전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실제로 시플리에서 새롭게 맡아본 산업이 최근에 있으셨나요? 네. 이때까지는 맡아보지 않은 산업인데 이제 이 산업까지 확장이 됐구나 이런 산업이 있으셨는지. 네, 그죠. 제가 그 전에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입찰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비딩. 비딩이라고도 하고 텐더라는 표현도 써요. 공식적인 경쟁 입찰을 비딩 혹은 텐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네. 그 반대는 뭐예요? 이 책에 의하면 지금 논비딩? 야 쉽네. 입찰의 반대는 이 책에 의하면 네네. 수의계약이에요. 아, 수의계약은 영어로 뭐예요? 핸드쉐이크. 그 딜. 딜. 네, 맞아요. 그때 우리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수의계약은 입찰의 반대 개념이에요. 네네. 만나서 그냥 수의계약, 네네. 그 진짜로 악수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핸드쉐이크 딜인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질문은 이거잖아요. 기존에 입찰로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던데 네네네. 이 수의계약이 이제 입찰 절차를 거치는 게 어디냐 이 질문 같아요. 네. 지금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전 산업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놀랍게도 대형 로펌들이 입찰 경쟁을 해요. 로펌이 컨설팅 회사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이나 대형 회계 컨설팅 회사들은 전부 저희 고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회계 컨설팅 시장이 크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엔 빅4 기업이 있어요. 3일 PwC, 삼정 KPMG, 안진 딜로이트, 네네. 한영, 어니스트영 뭐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네네. 이 네 개 기업들이 전부 저희 고객이죠. 자기들끼리 경쟁할 때 저한테 컨설팅을 받는답니다. 네. 왜 그러냐? 옛날에는 고위 임원진들끼리 골프 치면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자꾸 투명하지 않은 거래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경영자들이나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네. 그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정부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사회에 굉장히 어려운 이슈들을 낳죠. 그래서 그 누구도 원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로펌, 대형 회계 컨설팅 회사들. 저는 어떤 세일즈를 3, 4년 한 적이 있냐면 기업체에 교육을 파는 세일즈를 3, 4년 했었는데 저는 2000년대 이전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너무 올드한데 90년대 말에 그 세일즈를 한 3, 4년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입찰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 주변에 그 HRD 회사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HRD 회사들은 제안서 쓰고 입찰해서 수주하는 게 자기들 일의 상당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기업 환경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은 어느 산업이나 제안서를 요령지게 못 쓰면 사업이 수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제안서의 중요도가 높아진 거죠. 예. 그러면은 막연히 모든 사업에 다 제안서를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에 쓰는 게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안 될 사업에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경쟁자를 이길 수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부 사업은 기존에 5년, 10년 하던 업체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무원들이 그분하고 5년, 10년 일했기 때문에 훨씬 본인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편하고 우리 빙산 밑단의 이슈들을 그 기존 사업들은 자연스럽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래서 첫 번째 안 해야 될 사업은 이길 수 없는 사업이에요. 두 번째는 돈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마진이 안 남는 사업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네. 고객이 계속 추가적인 요구를 하다 보면 사람을 계속 투입하게 돼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고객에게 10억을 받아서 내가 9억을 원가로 쓰기로 했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2억이 더 들어가 버리면 결과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나는 1억을 손해보게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일은 일상적으로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의 원가는 9억이 아니에요. 11억이에요. 그러니까
10억에 나온 사업인데 원가가 11억이면 사실은 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9억이라고 써졌지만 이거의 진짜 원가는 11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은 사업은 그것을 커버하는 게 결국은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고 마진이 낮은 사업은 들어가는 게 위험한 거죠. 이 두 번째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규모가 너무 작아도 문제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컨설팅을 해보면 10억짜리 사업하고 1000억짜리 사업이 있으면 네. 규모는 100배잖아요. 네. 인풋이 100배가 아니에요. 10억짜리 제안서를 썼는데 일주일 걸린다. 1000억짜리 제안서 쓰면은 2주면 써요. 그러니까 아웃풋은 100배인데 인풋은 2배란 말이에요. 네. 뭘 하는 게 유리해요? 큰 걸 하는. 큰 걸 하는 게 유리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면 큰 걸 하는 게 유리를 해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래요. 네. 우리 회사가 IT 회사인데 네. 우리는 100억짜리 공사밖에 안 했어요. 1조짜리 사업을 수주하면 어떻게 돼요? 100억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 내가 조그만 공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탱크를 수주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수주를 하면 내가 탱크를 만들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건 규모가 너무 컸을 때 리스크예요. 그래서 규모가 충분히 커야 되지만 네. 우리가 그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여야 돼요. 네. 이걸 규모의 적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규모의 적정성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전략적 정합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미래 사업 방향하고 일치했을 때 시너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슈플리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수주를 잘하는 컨설팅 회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수주를 돕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군 사업에 고객들이 많고 IT 쪽에 고객들이 많잖아요. 네네.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다고. 그 대표적인 사업을 수주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고객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 찾아오는 거거든. 이게 전략적 정합성이죠. 네네네. 예를 들면 저희가 5년 전에 한미약품이 해외 진출할 때 그 프리젠테이션을 영어로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회사가 매출이 1조가 안 됐는데 네. 그 해에만 8조 5천억을 계약을 했다고. 오. 그 프리젠테이션이 워낙 중요한 자리의 프리젠테이션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회사가 6개월 동안 8조 5천억을 계약을 했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 바이오 고객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느끼겠지만 작년부터 자동차 부품업 회사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사실은 산업은 그 장벽이 있어가지고요. 자기들끼리 연락을 다 주고받아요. 그래서 전략적 정합성이라는 게 해보면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왜 식당 가면 뭐 한 가지를 맛있게 잘하는 집을 가야 맛있잖아요. 네, 막 여러 메뉴 막 10개 이상 있는데 가면 뭘 뭐 이렇게 시켜도 시원치 않잖아요. 네네. 그런 게 일종의 전략적 정합성인 거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 제안서 쓸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제안서를 잘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안 될 사업에 참석 안 하는 거. 돈이 안 되거나 위험한 사업에 참석 안 하건 규모가 너무 적거나 규모가 너무 큰 사업에 참석 안 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게 전략적 정합성.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비드, 노비드 디시전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어떤 제안에 참여를 안 해야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똑같은 자원으로 제안서를 10개 쓰는 것보다는 똑같은 자원으로 제안서를 5개 쓰는 게 제안서 품질이 높아지죠. 네네. 5개를 버릴 때 버리는 이유가 있죠.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선택의 효과고요. 10개 쓸 자원으로 5개를 쓰는 것은 집중의 효과죠. 이게 이제 슈플리가 수주율을 높여주는 비결이에요. 선택을 통해서 한번 높여주고 집중을 통해서 한번 높여주고. 네. 그래서 세일즈는 이 프로세스가 중요한 게 단계별로 비드, 노비드 디시전을 단계별로 수집된 정보에 기반해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세일즈 프로세스라고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사업을 비드 노비드 디시전을 하는 걸 퍼널 매니지먼트, 깔때기 관리라고 해요. 이렇게 여러 기회들 중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네네. 방금 그 기준으로 선별을 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선택하는 거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제안서 작성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제안서 작성을 들어갈 때 어떤 사업에 선택해서 집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